자, 이번에는 중복순열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봅시다. 중복순열은, 자, 우리가 순열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고 npr이라고 썼다라면, 여기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이 중복순열의 수를 기호로는 nπr,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의 대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πr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 nπr을 계산하는 방법은 중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각 자리에 배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자리에도 n개, 두 번째 자리에도 n개, 세 번째 자리에도 n개의 숫자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얘네들을 쭉 곱해주게 되면 n을 r개 곱했다라는 의미에서 nπr의 계산 방식은 n의 r제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잘 찾아야 되는 게, 내가 서로 다른 n개에서 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것이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n 자리에 오는 거야. n 자리에 오고 내가 선택하는 것의 개수, 내가 택하는 것의 개수가 r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한 구분을 뒤에 나와 있는 필수 예제나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지 이들에 대한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표현이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렬로 배열한다라고 하는 순열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잊지 마시고, 자 주의사항, 참고사항이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순열의 수 npr은 얘네들이 이렇게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r이 아무리 커봤자 n이거든. r은 n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중복순열은 또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r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개념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죠. 계산하는 방법이죠. n의 r제곱이니까 4의 세제곱, 2의 5제곱, 5의 제곱, 4의 1제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64, 32, 25, 4라고 하는 이 결과들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방정식 형태죠. 경우의 수에서는 사실 잘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n이 20이 돼야 되고, n의 4제곱이 81이다. 어떤 수의 4제곱이 81 되는 n은 3이죠. 3. 2의 r제곱, 2를 r번 곱했더니 64가 되더라. 여기서 r은 6이 될 겁니다. 5의 r제곱은 625. 따라서 여기서 r은 4가 되겠는데, 4. 이런 식으로 해서 n과 r의 값들을 구할 수 있는 과정들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자, 앞에서도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제 필수 예제를 먼저 풀 거예요. 필수 예제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설명들을 쭉 같이 이해를 했어. 그러고 나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밑에 나와 있는 문제 4개를 푸세요. 여기 이제 4번 밑에 4개의 문제 나오니까 4문제를 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영상을 돌려서 내가 푼 풀이가 정확하게 잘 풀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원하고 있죠. 여기서는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을 중복 허용하여 5명이 선택을 할 겁니다. 5명의 학생은 서로 다른 5명일 거고, 따라서 이들이 선택한 그 학급은 이제 순열의 개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 2, 3반이 있는데 A가 1반을 선택한 것과 B가 1반을 선택한 건 다른 경우인 거야.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순열의 개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므로 자, 선택을 당하는 게 학급입니다. 학급이 그 다음에 학생들 5명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3파이오 서로 다른 3개에서 학급 5개를 선택하는 거죠. 5명의 학생이 각각의 학급을 선택하는 거니까 3의 5제곱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돼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재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거인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2명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명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명투표예요. 그냥 다시 얘기하면
갑을 병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A와 B라는 후보를 선택했을 때 갑이 A, 을이 A, 그 다음 병이라는 사람은 B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표하고 한 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갑을병이 있는데 갑을병이라는 선거인이 있어. 갑을병이. 그럼 얘가 A, B를 뽑은 거하고 A, B, A를 뽑은 건 자신들의 이름을 포함한 선거이기 때문에 갑이 A를 뽑았고요. 을이 B를 뽑았고 병이 A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을은 첫 번째 경우에는 A를 뽑았고 두 번째 경우는 B를 뽑았으니까 이건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순혈입니다. 다만 두 명의 후보를 선택할 때 그 두 명의 후보는 중복 허용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명의 후보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자, 이런 해석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잠깐 끊어놓고 밑에 나와 있는 4-1, 4-2, 4-3, 4-4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멈춰놓고 풀고 다시 영상 플레이해서 보시면 되겠죠? 하단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다라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4-1번 바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6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 자,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편지가 서로 다른 6통을 6통에서 우체통 3개를 선택하여, 이게 아니잖아. 그지? 반대죠, 반대. 서로 다른 우체통 3개를 중복 허용하여 6통의 편지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6통의 편지가. 따라서 이거는 선택을 당하는 게 우체통, 선택을 하는 게 편지가 돼야 되죠. 3파이 6이 되면서 3의 6제곱 72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OX, 그러니까 O냐 X냐라고 답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때려 찍는 거야. 때려 찍는데 OX로 내가 표현을 하는 그 답안에서 그 답안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난 구하고자 해. 그럼 우리 이런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기, 동그라미하고 X, O냐 X냐를 나는 중복 허용하여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다가 배열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중복 허용하여 6개가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이건 2의 6제곱으로 우리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6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자, 4-2번도 볼게요. 4명의 학생 ABCD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수업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네. 중에서 수업을 택할 때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수업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잖아. 지금 ABCD가 선택을 하는 건 이 어학 수업 5가지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ABCD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 이 문제에서는 A라는 사람은 중국어하고 일본어 이 2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로 했고, B하고 C하고 D는 이 5가지 수업 아무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계산된 결과는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지금 중복순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A는 둘 중에 하나, 그 나머지 3명은 5가지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아 B, C, D한테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 125인가요? 그래서 25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4-3번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3개의 문자 ABC에서 중복 허용하여, 지금 여기서는 ABC가 중복 허용하여 선택을 당하는 거고 6개의 문자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데 문자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돼야 돼? 와우, 적어도 하나. A가 하나 또는 2개, 하나 또는 3개가 나와야 돼. A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A가 안 나오는 건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런 거야. 내가 그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 것 중에서 A는 적어도 1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A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만 제외시키면 되겠네. 나는 A, B, C 중에서 6개를 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서 6개를 택하는 경우를 놓고 앞에서 이 3개의 문자에서 6개를 뽑아내는 거에서 2개의 문자에서 6개를 뽑아낸 이 경우를 빼주면, 그러면 이 빼준 나머지에는 반드시 A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겠죠. 3의 6제곱에서 729에서 2의 6제곱 64를 빼면
64를 빼면 729, 64 빼면 665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 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4-4번을 보면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다. 깃발을 한 번 이상 5번 이하로 들어올려 만들 수 있는, 와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선택을 당하는 건 파란색 깃발과 빨간색 깃발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근데 얘네들이 중복이 가능해. 중복이 가능하게 한 번 들어서 만드는 거, 그다음 두 번 들어서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파이 1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 들면 2파이 2. 자, 두 가지 중에서 중복 허용을 세 번 들어주면 2파이 3. 그 다음에 2파이 4, 2파이 5라고 해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계산 막 해주면 64가지 아니다 6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6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중복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같이 들어있을 때는 우리는 중복 순열을 쓴다라는 걸 이 문제들 맨 위에서 필수예제 4번에 2개, 4-1번에 2개,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거 3개, 7개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읽으면 그 안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매치시켜 보셔야 돼요. 계속 적용시켜 봐야지 이제 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필수예제 5번으로 갑니다. 뭐 순열의 숫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숫자의 배열은 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5개의 숫자가 0, 1, 2, 3, 4가 있어요. 5개의 숫자를 중복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 자연수들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래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는데 어떤 수의 배열에서 0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언제나 늘 조심해 줘야 되는 게 4자리 숫자를 만든다는 얘기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다. 여기엔 0이 오면 안 된다. 그 나머지 자리는 뭐 0이 와도 상관없죠. 따라서 얘는 첫 번째 자리에는 4개의 숫자 1, 2, 3, 4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면 됩니다. 4 곱하기 5의 세제곱 해서 얘네들은 125가지 경우의 수가 125에다 4 곱하니까 그러면 500가지가 나오겠죠. 50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000보다 3200보다 큰 4자리 자연수를 원하는구나. 4자리 자연수를 원하면 맨 앞자리가 4로 시작하면 무조건 다 되죠. 응? 4로 시작하는 경우는 이때는 다 되니까 5개의 숫자들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 125가지가 나올 거고, 그지? 그리고 요번에는 맨 앞에 3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에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는 2나 3이나 4가 이게 10의 100의 자리에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뒤에는 아무거나 다 와도 되죠. 그지? 그래서 3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5의 제곱 5파이 2 00으로 끝나는 것만 빼줄까? 3200보다 크다라고 하면, 보다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3200은 포함하는 게 아니야. 따라 3200 하나만 빼주면 되니까 이게 7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서 두 개 다 더하게 되면 199가지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2개 문제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 그리고서는 이 영상을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자, 5-1번 나는 풀이를 바로 갈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 6 중복 허용하여서 만들 수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야, 요거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는데, 일단 맨 앞엔 0이 오면 안 돼요. 내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맨 앞에는 0이 오면 안 되잖아. 0이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되고,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5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2개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 아무거나 와도 돼. 그러면은
6개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데 중복이 가능해. 그 맨 마지막에 또 여기는 짝수니까 0이나 2나 4로만 끝나야 되지. 3가지밖에 못 오겠지. 자, 중복 순열이 아닐 때는 0이 맨 앞에 올 때와 0이 맨 앞에 오지 않을 때의 상황이 달라. 근데 지금은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맨 앞엔 0만 안 오면 되고 맨 마지막엔 0이 4로 끝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우만 우리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오는 것과 맨 마지막 자리의 제한사항만 고려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오케이? 3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3천은 안 돼요. 3천은 안 되고 3으로 시작하고 4로 시작하는 경우에 모든 숫자들이 다 되는데 3천만 빼고 다 되는 거지. 따라서 나는 맨 마지막에 한 개 빼줄 거야. 뒤에 오는 3개의 자리에는 6개의 숫자가 다 오면 되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면 648이 될 거고, 근데 이 중에서 3천을 제외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647가지 경우의 수, 647개의 숫자가 3천보다 큰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5-2번도 볼게요. 3개의 숫자 1, 2, 3으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만의 자리 숫자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만의 자리 숫자고 여기 1의 자리 숫자인데 이 숫자의 합이 4인 자연수의 개수. 그럼 여기에는 1하고 3, 2하고 2, 3하고 1 이렇게 딱 지정되는데, 그러면 만과 1은 우리 고민하지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3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딱 잡아주고, 그리고 이 중간에 오는 3개 자리에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에는 3개의 숫자가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면 되니까 3의 세제곱 27로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81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5-2번에 대한 답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필수제 6번. 함수의 개수를 중복순열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는데, 이제 함수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섞입니다. 참 이게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은 뭐 이제 중복 조합에서도 쓰일 거고, 사실 중복 조합 말고 저 앞에서 우리 1학년 때 했던 순열이나 조합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복 조합에 몰아가서 한 번에 계산을 한번 해볼 거고, 지금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이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을 보면 되는데, X라는 집합이 A, B, C가 있어요. A, B, C에서 그 다음에 1, 2, 3, 4라고 하는 공역의 원소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A, B, C에서 선택한 값하고 1, 2, 3, 4에서 선택한 값이 이제 함수로 연결이 될 텐데, 이 함수는 이런 거죠. 함수라는 것은 정의역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한 개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3개의 원소를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인데 내가 2를 선택했어요. B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입니다. B가 2를 선택해도 돼요. C는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가 바로 함수인 겁니다. 따라서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에서 중복 허락하여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얘는 4의 세제곱 4파이 3인 거죠. 공역이 4개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3개니까. 그래서 얘는 64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로 쓰면 x값이 다르면 이들이 선택하는 y값도 다르다라는 거거든. 얘네들이 다르면 얘네들이 선택하는 y값도 다르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게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자, 1대1 함수는 중복 순열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중복 순열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n개, 4개에서 이제 정의역의 원소 3개가 선택을 하고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A, B, C에 차례대로 배열하는 거니까 4P3의 이 계산 결과가 이제 여기서 원하는 1대1 함수의 계산 결과가 되는 거야. 자, 다시 그냥 함수는 서로 다른 4개의 공역의 원소에서 중복 허용하여 A, B, C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열이 들어가는 거지. 하지만 1대1 함수는 공역의 원소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선택하여 배열해야 되니까 4P3이 되는 거죠. 외워야 돼. 함수는 공역에 대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중복 허락하여 선택하는 중복 순열이고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순열이다라는 거죠. 4p3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푼 다음에 영상을 계속 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 번씩 할 테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6-1번의 경우에 함수의 개수는 공역에 있는 5개의 원소에서 중복 허락하여 순열의 수를 세는 겁니다. 정의역의 원소만큼 뽑아내는 게 이게 이제 M, 함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5p3이 되는 거죠. 5p3, 5, 4, 3 곱해서 60까지가 되고, 따라서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면 185라는 숫자가 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6-2번입니다. x라는 1, 2, 3, 4, 5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과 1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x에서 y로 가는 과정에서 자 이게 하나 고정된 거야. f1은 0이라고 하는 숫자로 간다라고 하는 게 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 3, 4, 5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f1이 0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제한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정의역의 원소 4개가 공역의 원소 3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 3개에서 y의 원소 3개에서 정의역의 원소 4개를 중복 허락하여 선택을 하는 겁니다. 3파이 4라고 하는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6-3번도 봅니다. 6-3번에 보면 x에서 y로의 함수에서 f1이 1이 아니래요. f1이 1이 아니란 얘기는 요거는 1이라는 원소는 선택할 때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1, 2, 3, 4, 1, 2, 3, 4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게 1은 1로 갈 수 없는 상태니까 이 1만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머지 3개는 4개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선택할 수 있으니까 4파이 3이 되는 거고 따라서 3 곱하기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 64인가? 그러면 192가지 경우에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함수는 중복조합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